형태입니다.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참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정치 공작 기지가 되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 멀쩡한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을 때려잡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이 변호사들이 잔뜩 끼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 지경입니다. 이 나라는 이 법조인들이, 아주 훌륭한 법조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윤석열이라든가 한동훈이라든가 또는 권경의 변호사라든가 훌륭한 법조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반면에 이 정치 공작을 했다는 의혹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한 변호사들입니다. 이 나라가 정치 공작 기지입니까? 언제부터 이 나라가 정치 공작 기지가 됐고, 또 언제부터 법조인들이 정치 공작의 주 혐의자,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큰 불행입니다. 이거는 이 정권의 도덕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아주 깊고 깊은 질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정치 공작에 대한 정리를 한번 쭉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그런 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8월 7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이 검언유착, 소위 MBC가 첫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권경의 변호사가 정권 핵심들이 이건 작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SNS에 4월 6일 날 비판한 글입니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권경의 변호사는 민변 출신 변호사입니다. 민변에서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시민단체를 20년간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경의 이 변호사는 권력에 탐하지 않고 권력의 길을 쫓지 않고 소위 민변적 소위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홀로 이 정의로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4월 6일경 이미 비판의 이 검언유착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러한 글을 갖다가, 글에 대해서, 이러한 방송에 대해서 사실상 비판을 했습니다. 기자들을 이용해, 힘없는 기자를 이용해 가지고 검찰이 악마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검찰은 윤석열 검찰이 아닌 이성윤 중앙지검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당 대표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권언유착이다, 이거는 국정조사나 또는 특검을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권언유착 의혹 정황을 증언한 글을 5일 페이스북에다가 올려가지고 파문을 일으킨 권경의 변호사, 그저께 말이죠,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지난 4월에는 작전 세력으로 여권 주요 인사들을 지목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지고 아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렇게 탁 발표를 하고서 온 정치권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 떠들썩 지금 해졌는데, 이미 지난 4월 달에 그는 SNS에다가 작전 세력으로 여권의 주요 인사들을 지목한 것을, 그걸 이제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더욱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공권력의 범죄 행위로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이런 일을 했다면 그야말로 권언유착이고 또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매주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했다고 권경의 변호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높은 사람이고 이분이 바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으로 지목된다고 그런 암시를 했는데, 한상혁 위원장은 바로 반박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전화를 이것이 MBC가 발표되기 전에 한 적이 없다 했는데, 그거는 권경의 변호사가 자기는 MBC를 본 적도 없고 야근을 했기 때문에
야근을 하다가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9시 한 반경에 그 시간에 오류였다고 그것만은 인정했습니다. 시간에 오류였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화가 3월 31일 날 그러니까 밤 9시 반에 이루어진 거죠. 그거는 한상혁 위원장이 권경의 변호사한테 전화를 한 것입니다. 또 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한상혁 위원장도 인정은 했습니다. 결국 이 권경의 변호사는 한동훈, 윤석열을 꼭 쫓아내야 한다는 것, 막무가내로 쫓아내야 한다고 하는 그 한상혁 위원장의 그분에 대해서 항변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촛불 정권이 그럼 맞습니까? 촛불 정권이 이런 거 하라고 촛불 정권이냐 이거야. 이게 맞습니까? 이건 최동욱 쫓아낸 거나 전 정권에서 최동욱 쫓아낸 거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말이죠.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A 검사라고 했죠. A 검사장. A 검사장에서 저희들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누굴까 했는데 벌써 그 다음날 아니 그날 당일날 31일 날 방송하고 난 다음에 9시 한 반경에 한상혁이가 전화를 갖다가 권경의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동훈이 죽여야 돼. 윤석열이와 함께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여러 번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상혁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분은 또 민변 출신 변호사인데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막강한 언론을 갖다가 컨트롤하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사람이 거기서 공정한 방송의 어떤 공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상욱 입에서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바로 그날 거명됐다는 것. 네? 그걸 내쫓을 테니까, 한상훈을 내쫓을 테니까 절대 편들지 마라. 이렇게 권경의 변호사한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권경의 변호사와 한상욱 방통위원장하고는 무슨 관계이길래 한상욱 방통위원장이 권경의 변호사한테 이렇게 깊은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했을까요? 다름 아닌 민변 같은 변호사이고 시민단체도 같은 단체에서 20년을 갖다가 해왔다는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이 민변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같은 이렇게 우정적이라든가 같은 속내를 풀어놓고 하는 얘기고 또 권경의 변호사는 항상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사람 입단속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권경의 변호사는 증거를 다 갖고 있다. 그 당시에 텔레그램 방 친구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라고 얘기했던 그 텔레그램 방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증거는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동훈을 치고 윤석열을 깨부수려고 하는 그런 축출 공작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권경의 변호사는 이미 3월 31일 저녁 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배경에는 이런 무서운 엄청난 정치 권력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권경의 변호사가 알고 있었고 그 일주일 뒤에 그래서 결국 이 검언유착이 이게 권언유착이라는 이런 사실을 알고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안 좋다 해가지고 4월 6일 자기가 SNS에 올린 그 글이 그때는 조명이 안 됐는데 이미 글에 있다는 겁니다. 그 글이 지금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한심한 얘기입니까? 이 권경의 변호사는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정의를 갖다가 구현하고 이 공정사회를 향한다는 그러한 어떤 이념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데 가장 철저하게 쫓아온 분입니다. 이 권경의 이 변호사의 이 폭로
이 정의를 향한 폭로, 진실을 향한 이 폭로가 결국은 이 정권의 숨을 막히게 하고 목을 조를 수 있는 그런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는 바로 그러한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 문화일보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취재를 종합한 그 문화일보 기사를 보면 말이죠. MBC의 검언유착 보도, 그가 3월 31일 날 나왔는데 그 바로 일주일 뒤에 4월 6일 날 권 변호사 페이스북에는 말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다 찾아냈습니다. 페이스북에 범죄자들과 어울려 작전을 한 자들은 무려 MBC 박문진 이사였고, 이 박문진 이사를 한 사람이 한상혁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으며 누구냐면 최강욱입니다. 검찰 인권국장이었다. 이건 누구냐? 황희석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화내지 않고 살기란 불가능하다. 화를 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이게 불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권 변호사는 특히 덜 떨어진 기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모든 혐의는 검사의 음모라고 떠벌리기 위한 하나의 정치작전이었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거대한 음모덩어리 정치작전 장소가 되었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무슨 겁이 있었겠고 국민이 뭐로 보였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권경의 변호사가 그간 SNS에 남긴 글을 종합해보면 어떤 거냐. 이 작전 세력, 소위 정치작전 세력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지금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지금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법조계에서 이게 제기된 그것입니다. 문화일보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권 변호사는 지난 5일에 SNS에 올렸다가 바로 지웠습니다. 글을.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것이니 제발 페이스북 같은 데를 갖다 그만두라. 쓰지 마라. 이런 호소 전화를 갖다가 9시 반에 3월 30일 9시 반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당시 자신에게 전화를 건 상대에 대해서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미 다 이렇게 밝혀진 추측성으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추측성으로 다 밝혀 있습니다. 뭐 확실히 얼굴 대조한 건 아니지만 추측성으로 이미 이렇게 떠올라 있습니다. 이름이. 매주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하고 방송을 관장하는 지위 높은 분, 이렇게 얘기하면 방통위원장이죠. 그리고 또 한상혁이 전화한 것을 권경의 변호사한테 전화했다는 사실은 시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권 변호사가 검언유착 보도, 이 검언유착 보도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그 사실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4월 2일에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안전하게 코로나와 한일전으로 선거 전략을 짠 듯 하시더만 왜 갑자기 윤석열 검찰대 조국 신라젠 구도로 만드는 거지? 라고 남겼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바로 검언유착이라고 그래가지고 선거에서 이 검찰을 형편없이 만들고 검찰을 형편없이 만들었다는 건 보수를 형편없이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검찰총장을 보호하는 세력이 바로 좌파가 아닌 자유우파였기 때문입니다. 이 검언유착 바로 총선 전에 4월 1일부터 그것이 떴다는 거죠. 왜 했겠느냐? 이것도 정치 공작이다. 이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정치 공작 속에 치러진 대한민국의 총선거고 또 정치 공작 속에서 지금 5일까지 6일까지 진행되어 온 검언유착 프레임이고 그래서 추미애는 국회에 나가서 검언유착이 확실한 것 마냥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허상이죠.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사람을 한동훈 검사장을 목표는 윤석열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최측근인
한동훈을 쓰러뜨려서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검언 유착했다 해가지고 같이 쓰러뜨리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지금 정치 공작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검언 유착 보도가 이 문화일보가 확인을 했고 4월 6일 SNS 확인 소위 기자를 이용해서 검찰 때리기에 나선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이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 유착이 되어버렸습니다. 권력과 언론의 KBS나 MBC에 그 같이 유착하고 왜 방통위원장이 거기에 주역으로 끼어 있었으니 이게 KBS와 MBC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지금 앞으로 더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이 권경의 변호사가 MBC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아까 제가 올렸다는 그 페이스북 범죄자들이 어울려가지고 작전한 자들 MBC 박문진 이사 검찰국장 전 인권국장 법무부 인권국장 그 다음에 청와대 공직비서관 공직기관 세상에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화 안 내고 살 수 있느냐 하고 격분해가지고 그가 SNS에 그 당시에 올렸던 4월 2일 올렸던 근데 국민들은 우리들은 언론도 거기 주목을 못했었던 거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통화 내역을 공개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권 변호사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MBC 보도가 나간 뒤에 통화했고 해당 보도와 무관한 내용으로 통화했다고 하면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결국 이 작전 세력은 한상혁, 박문진 과거에 이사를 했고 박문진 이사를 했고 방통위원장을 하고 있는 한상혁 또 작전 세력의 줄기는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던 최강욱 그 다음에 이 인권국장 법무부 인권국장을 하면서 조국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황희석 이 세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는 정치작전 세력의 주역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통제를 하게 되고 MBC와 KBS가 어용방송이라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그러한 합리적 의심도 생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MBC 보도 9일 전에 이동재하고 지모 X라는 지모 만난 날 나란히 찍은 사진이 또 있었고 SNS 올리고 지모가 이제 부수러 갑니다. 윤석열 계검들하고 비판한 글 전부 다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지모 X라는 그 제보자 KBS의 제보한 MBC의 제보자는 유시민 작가 소주 한 잔 사시죠. 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이 다 의미가 있는 그 글들.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검찰은 맹렬하게 수사를 해나가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이성윤 검찰이 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벌써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이거는 이성윤 검찰이 아닌 다른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MBC 보도 이후의 그 파문이란 것은 정치 공작이다. 이건 작전의 시나리오를 갖다가 썼는데 총선 앞둔 민감한 시기에 했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지금 주고 있을 그러한 문제이고 또 윤석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총선 앞에서 총선 전에 두 번째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 작전. 참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로 재미를 보고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재미를 보고 하는 그런 듯한 그 정치 작전 소위 어떤 선거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소위 검언 유착 프레임이 튀어나오고 그 죄 없는 사람들이 죄를 갖다가 맡고서 그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서 비판과 비난의 그 대상이 되었다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권력이 만들어냈다는 사실. 그래서 윤석열을 검찰 개혁해야 한다고 윤석열을 그렇게 쪼아대고 그런 식으로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그 의도가 뭘까요? 이 한상혁이 권경의 변호사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한동훈 아주 그냥 쫓아내버려야 한다. 아주 끝까지 쫓아냈지 않느냐? 부산으로 쫓아냈지 않느냐? 하고 권경의 변호사가 그렇게 항변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완전히 쫓아내야 되고 윤석열도 같이 쫓아내야 된다. 둘이는 놔두면 안 된다. 쫓아내야 된다. 어디로 쫓아내야 할까요? 대한민국 밖으로요? 아니면요. 이 윤석열을 쳐내게 하면서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소위 여론화를 시킨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소위 민원연이라고. 저도 민원연한테 옛날 종편 방송에 나갈 때 민원연한테 겁 많이 났습니다. 민원연들이 방송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이 시민단체가 얘기를 해서 결국 저도 하차했습니다. 네. 대부분들이 민원연에서 문제 제기하면 다 하차했습니다. 네. 패널들이 말이죠. 패널들. 정치 패널들. 그 당시에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조금 하다가 그만들 뒀는데 그만둔 이유들은 다 민원연에서 대부분 다 체크해서 이 민원연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 민원연이 결국은 누구를 고발했느냐?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를 갖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쟁점화를 시켰습니다. 참 무섭죠. 시민단체 플러스 이것 플러스 저것 플러스 그거 플러스 그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나라가. 네? 그러니까 추미애는 검언 유착을 갖다가 딱 규정해가지고 아니 이게 수사 중이고 수사가 확실하지도 않은 건데 수사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 그 수사 그걸 갖다가 검언 유착으로 확인해가지고 국회에서 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리가 아주 환상의 고리입니다. 환상의 고리. 이성윤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방해한다고 내쳐 절로 비켜 수사 배제해서 수사 지휘권 발동을 하고 그러니까 전국 검사장들이 이거는 위법하고 탈법하고 이거는 적법하지 않다 하니까 그래도 노 코멘트 무조건 고. 그래서 드디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부장검사가 서부 활극을 벌였지 않습니까? 검사장 자기 상관을 갖다가 바로 그냥 의자 탁자를 확 지나가지고 활극을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쓰러뜨려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고 얼굴을 짓누르고 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 그런 묘사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말이죠. 거기에 한 10명 가까이가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 함께 간 검사들, 한동훈 편이 아닌 소위 중앙지검 수사검사들, 또 그 법무연수원의 그 위원실에 있는 그 직원들, 한동훈 검사장과 있었던 그 합쳐가지고 10명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거기다가 영상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가서 들어놓아버렸죠. 병원에 들어놓고. 아니 가해자가 병원에 들어놓아서 그것도 들어놓으면 들어놓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걸 사진을 다른 사람한테 찍으라야죠. 그 사진을 바깥으로 내버리는 이런 배짱들이 바로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지금까지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짱에서 이렇게 하고 있겠느냐. 이 보통 검사들은 말이죠. 이 검사의 전통이 깨끗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전통입니다. 자, 검사장도 하고 이렇게 뭐 하다가 보고
자기 동기라든가 또는 뭐 자기 아랫기수라든가 뭐 또 등등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불편할 것 같으면 쫙 피해줍니다. 자기는 사퇴하고 변호사로 나가버립니다. 과감히 몇십 년 동안 던졌던 그런 공직을 갖다가 버리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 어떤 자존심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다면은 이성윤 검사장은 아무리 그가 경희대학교 문재인 대통령 후배라고 하지만 또 같이 함께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를 잘 봐준다고 하지만 그 스스로가 운신과 처신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검찰총장이 눈앞이라 한들 법무장관이 눈앞이라 한들 뭐가 눈앞이라 한들 하더라도 검사로서 품격 또 검사로서의 가치 명예 이것을 위해서 딱 사의를 표명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수사 바로 직접 지휘하는 소위 팀장격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공중부양에서 검사장을 갖다가 폭력을 행사를 하다시피 했는데 그것을 보고 그대로 있다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 공모 증거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유심칩 그거 빼려고 그냥 공중부양까지 하는 그게 왜 있었나? 왜 그렇게 폭력적인 그런 공중부양을 했나? 그 진중권 교수가 얘기했듯이 UFC 얼티메이트 파이팅 챔피언십이라는 소위 격투기대 미국에서 열리는 격투기대 유명한 세계 격투기대 차라리 거기나 나갈 뻔하지 않나고 비꼬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로까지 왜 했을까라고 의아했는데 그 이유는 생명을 걸어놓고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아니었을까? 소위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서 생명을 걸고 만들어놔야 하는데 그 증거를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이 증거가 도저히 안 나오니까 혹시 해서 한 번, 두 번, 포렌식도 여러 번. 이 민변 출신들이 도대체 아무리 이 나라의 민변 출신들의 세계가 공화국이 되었다 한들 민변공화국이란 소리까지 나온다 한들 최, 황, 그 다음에 한 이분들이 다 민변 출신들 아닙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는 수사팀이 반발을 할 때 하는 곳이 어딨습니까? 수사팀이 이건 아니다 하고 다 반발하고 부부장 검사 이하는 출근도 안 하고 투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하고 그러니까 벌써 두 사람 외부에서 민환 수사 검사를 데려왔는데 딱 보니까 아니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날려버리고 말이죠. 원대복귀 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있었다. 검찰 내부에 언론은 그렇게 보도합니다. 언론이 틀린 거 보도합니까? 지금 틀린 거 보도했다는 난리나게요. 이러한 정치 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 정치 공작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국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동훈 검사도 죽으려다가 살은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죽으려다가 살은 겁니다. 네. 결국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정치 공작의 대상이 돼가지고 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원팍 뒤집수 백주의 대낮에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프레임에 검언 유착 하면서 국회에서 부르짖고 이것도 총선 전에 말입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오래 살면서 이 정치권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청와대도 근무한 적도 있었고 이런 등등 주변에 많이 봤기 때문에 한 10여 년을 냉철하게 이렇게 보고 20여 년간을 이 정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정권처럼 이런 무서운 일을 해나가리라는 바로 그러한 언론 보도에서 이런 것을 보리라고는 본 적도 없지만 감히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더 모든 것들이 더 파헤쳐지기를 바랍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오히려 파헤쳐지게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